안녕하세요. 도톰에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정 사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하고 이 자영업하고 했을 때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직장인 시절이 제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였으니까 직장인 시절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뭐 단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단점은 일단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머니 아니겠습니까? 소득이 내가 원하는 소득 수준이 있다면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득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뭐 이건 다르겠지만은 보통은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받는 소득이 아주 만족스러워 이런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소득을 좀 받아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혹은 내 업무 성과나 이런 걸 봤을 때 회사에서 약간 조금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소득 수준은 저기가 있고 현실은 여기가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뭐 그랬었고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 오너, 이제 직장의 이제 대표겠죠? 사장님, 오너 또는 내 이제 직속 상사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뭐 장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가 이 현장에 일선에서 일을 뛰고 있는 이제 담당자로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효율적이고 맞는 것 같은데 위에서는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 해줘요. 그냥 이렇게 하래. 그러면은 그냥 따라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네, 돈 주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해야지 뭐 백이겠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조금 뭐 불만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세 번째로 제가 또 꼽았던 것은 퇴직입니다. 퇴직. 요즘에는 이제 만 50세 이제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거의 벌써 이제 정년 퇴직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시점이라서 옛날에 비하면은 아주 퇴직 시점이 빨라졌는데 퇴직한 다음에 갈 곳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어떤 플랜을 세워놓지 않는 한은 퇴직 후에 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너 퇴직했어? 그 다음 코스는 여기야 하고 가이드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이제 이직도 사실 쉽지가 않죠.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영업을 새로 그때 이제 부랴부랴 퇴직금 모아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여신다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이제 퇴직에 관한 게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질구레한 거 하나 더 꼽아보자면은 직장 내에 있는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이건 아까 이제 두 번째 얘기했던 오너와 직장 상사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된다도 좀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꼭 윗사람들하고만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부하 직원하고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부하 직원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일을 너무 못해서 맨날 사고만 쳐서 내가 뒷감당해 주느라고 아주 힘이 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위아래 상관없이 위아래 양옆 뭐 상관없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장 생활로 인한 단점으로 저는 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사실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직장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은 언제나 그런 상황은 발생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직장 생활이 과연 단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직장 생활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죠. 이 소득이 급여가 일정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내 통장에 꽂힌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그 이상을 벌든 내가 예측이 가능한 범위가 매달 통장에 꽂혀. 혹은 또 상여금으로 어떨 때는 좀 더 들어와. 일단 상여금은 제껴두고서라도
월급이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일정하다 보니까 어떤 지출이라던가 소비라던가 이런 거를 내가 좀 이렇게 규모 있게 좀 이렇게 잘 플랜을 짜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을. 그래서 이번 달에는 300만 원 들어왔는데 다음 달에는 250만 원밖에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일이 별로 없죠. 사실 어떤 프리랜서라던가 아니면은 직장인이긴 한데 약간 파견직이라서 어떤 특수고용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 급여가 따박따박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게 장점이 아까 직장인의 단점 두 번째랑 좀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너와 또 상사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한다가 꼭 단점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그것을 따랐을 때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의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하라고 이제 명령을 오더를 내린 오너나 아니면 상사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책임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방패가 하나 있다. 내가 심지어 무슨 실수를 하고 좀 잘못을 저질러도 이 정도 카바 쳐줄 수 있는 좀 선배 또 상사 오너가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장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자영업자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영업자의 장단점. 잠깐만요. 직장인 장점 하다 보니까 하나 더 생각난 게 있는데, 저는 어떤 소속감 이런 것도 무시 못 하는 것 같아요. 어느 회사에, 내가 어느 부서에, 어느 직급에, 나라고 하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부여해주고, 그 소속감이 내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부여해준다. 이것도 저는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직장 다닐 때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장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것도 꽤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소속감, 심리적 안정감, 나라는 사람을 나타내주는 어떤 아이덴티티. 그게 자영업을 특히 1인 사장으로 이제 혼자 가게를 운영하려고 이제 막 뛰어나가다 보면은 이 소속감이 없고 내 등 뒤에 아무도 없고 이게 굉장히 좀 외로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자영업자의 장단점은요, 직장인의 장단점과 거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거의 딱 맞거든요. 일단 자영업자의 단점, 소득이 일정하지가 않다. 직장인처럼 매달 따박따박 비슷한 수준의 급여가 탁탁탁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달은 와 이번 달 많이 벌었다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달은 와 이번 달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소득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의 소비 패턴이나 이런 걸 통제하기도 어렵고 어떤 계획을 짜서 하기도 어렵고, 뭐 하다못해 차를 한 대 할부로 한다 해도 매월 할부값이 얼마는 나가야 되는데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다음 달에 얼마가 될지 예측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사람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경기에 따라서 또는 어떤 다른 외부 조건, 예를 들면은 뭐 경쟁업체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무슨 뭐 전염병이 돌아서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이 돌아서 힘들어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외부 조건에 따라서 무시무시한 공포가 찾아온다. 이게 또 두 번째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자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자리 잡기까지 정말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뭐 직장인 분들이 들으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도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일하는데, 이런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진짜 영혼을 갈아 넣지 않으면 어떤 자영업이든 어느 일정 규모, 일정 수준까지 자리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일당백이 돼야 됩니다. 특히 1인 대표는 일당백이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물류, 또 영업, 뭐 배송, 고객 응대,
뭐 세무 등등등 이 모든 걸 다 이제 할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되고 하다가 조금씩 여유가 생겨서 뭐 직원을 뽑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제가 다 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당백이 돼야 된다. 그게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영업자의 장점은 뭐냐? 뭐 계속 이야기가 하나로 이제 기결이 되는데 장사가 잘 된다는 이제 엄청난 전제긴 한데 그 전제만 깔려 있다고 한다면 급여를 내가 직장 시절 때 받았던 급여를 훨씬 뛰어넘는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직장 생활 때 도저히 꿈꿔볼 수 없는 그런 급여도 자영업을 통해서 내가 그 급여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장사가 계속 잘 되고 이런 엄청난 전제가 필요하지만은 어쨌든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꿈꿀 수 없었던 금액도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모든 결정은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또 자영업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단점도 됩니다. 모든 결정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결정하고 싶은데 왜 저렇게 하라고 해 라는 스트레스는 없어요. 확실히 그게 장점이고 약간의 또 단점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 결정에 따른 모든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 장점이자 단점이죠. 세 번째 자영업자의 장점 또 뭐가 있을까요? 퇴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누가 뭐 나가라고 안 합니다. 예,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장점이죠. 큰 장점이고 네 번째 장점은 직원을 만약에 둘 수 있는 환경이라면 시공간으로부터 약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뭐 요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뭐 풀 오토로 돌린다. 그러니까 나의 노동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직원들로만 돌린다. 뭐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내가 잠깐 나가서 볼일을 보고 와도 우리 회사는 직원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런 것도 큰 장점이죠. 아니 하다못해 은행 업무를 보고 싶은데 직장에서는 뭐 반차를 낸다던가 아니면은 업무 시간 중간에 저기 상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짝 저 은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이렇게 다녀와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죠. 자영업을 하면서 혹시 직원이 있고 가게가 잘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은행 업무도 잠깐 보러 나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런 약간의 제약을 좀 덜 받는다? 그것도 하나의 소소한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직장인과 또 자영업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짧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짧지는 않았나?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